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통해 한류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Say K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첫 방송인데요. 사실 너무 떨려요. 근데 한편으로는 매우 많이 설레입니다.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콘텐츠로 인사 많이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드라마 리뷰 사이트는 아니고요. 주인공, 캐릭터 다 얘기할 거긴 한데 그보다 중점이 되는 건 드라마 속 장면에 나오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플러스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 사담이 좀 들어갑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격리 조치 되시기도 하고 이런 언택트 시대에 그래서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그래서 많이 접해볼 기회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좀 많아지셨나 봐요. 저의 개인적으로도 이거 왜 이런 거야? 라고 물어보는 외국인 친구들이 늘어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 평일 드라마, 그리고 평일 저녁 드라마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요즘에는 웹드라마도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카카오 TV에서도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드라마의 장면들. 이 드라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시청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는 It's okay to not be okay 라는 드라마가 되겠는데요. 이 드라마는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서로 아픔을 지닌 주인공끼리의 공감과 치유, 인물 간의 케미스트리, 그리고 배우 서예진님의 패션이 화두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캐릭터가 한 4분만 소개를 할까 해요. 주인공 고문영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동화 작가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동화 작가는 아니에요. 약간 잔혹동화? 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잔혹동화를 쓰는 미모의 작가입니다. 그냥 잔혹동화를 쓰게 되진 않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반사회적 기질을 지니게 되는 그런 작가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고문영의 짐이었던 긴 머리카락을 딱 자르고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는 그런 미소를 띠면서 햇살 아래서 머리가 샤라락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극도로 예쁘시더라고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결국은 문강태라는 인물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문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문영 작가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인데요. 이분의 직업은 정신병원 보호사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청년으로 나옵니다. 아픔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웃게 되는, 미소를 띄어야만 하는 그런 슬픈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문강태 역을 맡은 배우가 별그대에서 정말 핫하게 나오셨던 우리 김수현 배우님입니다.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배우거든요. 그래서 옷 갈아입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좋더라고요. 제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우,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캐릭터 문상태입니다. 문강태랑 이름 비슷하죠? 네, 문강태의 형입니다. 근데 자폐를 앓고 있어요. 동생에게 큰 짐이 되지만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자폐를 앓고 있는 문상태 형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주옥 같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탕 하고 때릴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을 문상태 군에게 배웠어요. 나 이거 얼만큼 좋아? 많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상태가 얘기를 하죠. 100배, 1000배, 1만 2000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나 이거 100배, 1000배, 1만 2000배 좋아. 이렇게. 드라마의 힘은 참 세요.
사람의 말도 바꾸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주리 간호사에 대해 얘기할게요. 예, 직업 간호사입니다. 문강태를 짝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고문영 작가와는 어릴 적 대립구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측은함으로 고문영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마음 따뜻한 캐릭터입니다. 이 각자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인 드라마예요. 드라마 꼭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영은 일단 성에 살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슬. 캐슬에 누가 살죠? 공주님. 공주님 같이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약간 고딕풍의 패션. 그리고 저는 의상도 굉장히 고고한 의상을 해요. 헤어스타일이지. 이거 헤어스타일이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소화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거기에서 정말 예쁜 드레스를 봤거든요. 꼭 사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서칭을 했어요. 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나중에 정신 딱 차리고 이거는 반품각이다. 100%다. 왜냐면 여기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아요. 외국에서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제가 감히 시도해보지 못할 패션 많이 나옵니다. 고문영 작가가 귀에 달고 왔던 이어커프스라는 게 있어요. 이어커프스가 뭐냐면 저 오늘은 안 하고 왔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 귀걸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귀걸이에요. 이렇게 걸 수 있는데 귀를 감싸는 듯한 모양의 그런 액세서리거든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보여드릴 건데 요게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되게 핫했나 봐요. 귀에 단 거 저거 뭐지? 헤드폰 아니고요. 이어커프스. 그리고 흡연자로 나오는 고문영이 이제 조폭 라이터를 쓰는데요. 이미지가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터마저도 고급스러워 보여서 소지하고 싶다. 나는 비흡연자인데도 이걸 소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저는 그거보다 더 놀랐던 건 어떻게 이런 공중파 방송에 흡연의 모습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나 봐요.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담배를 피는 장면, 칼이 나오는 잔인한 장면들은 이렇게 블러드 처리가 됐어요. 블러 처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속이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내 친구가 옆에서 담배 피는 듯한 그런 거를 좀 보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거, 고문영의 욕. 아이씨, 존나 깜짝 놀랐네. 닥쳐 이거라 이 새끼야. 정말 예쁜 미모인데 입이 뭘 물었다고 하죠. 정말 입이 욕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서혜진님이 정말 평상시에 많이 쓰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욕이. 그런데 이 욕이 사실 배우기 제일 쉽잖아요. 언어 배울 때. 저도 외국 드라마 보고 외국 영화 보면서 정말 욕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동안은 이런 욕 참 많이 했어요. God damn it, shit, what the, F. 그런 거. 근데 외국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드라마 하도 보다 보니까 에이씨, 이런 욕은 아니지. 에이씨, 이걸 굉장히 많이 쓴대요. 실수하거나 뭘 우유를 엎었거나 이럴 때도 에이씨,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가 많이 쉽다고 해요. 제 홍콩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어로 아무거나 얘기해봐. 자기는 한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정주행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대충 나 어제 친구 만났어 라고 얘기했더니 의문 살짝 하면서 I met my friend yesterda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니어스다 너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어제, yesterday, 친구, friend 이런 단어로 그냥 후뚜루마뚜루 짜깁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이런 드라마를 보고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더빙을 해서 다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더빙이 비싸다는 이유로 요즘은 드라마가 자막 처리가 되어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나라의 언어와 그다음에 한국어를 같이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언어를 쉽게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기 욕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욕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앞에 개자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개소리 하지 마. 개자식, 개싸가지. 아, 나 오늘 개고생했네, 개고생. 그리고 욕도 있다, 피디님 이거 해도 돼요? 쌍시옷 쌍기역 이런 거 안 되죠? 하셔도 어차피 개인이 책임지실 거니까. 아니, 나 이거 허락받고 할래. 하세요 그냥. 할게요. 네, 우리 피디님이 하래요. 개새끼 이런 거 있어요. 욕. 이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나쁜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 개 시리즈가 나옵니다. 왜? 개를 붙이면 왠지 강도가 2배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거지야. 개거지야. 이렇게 2배. 근데 이게 나쁠 때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나 너무 기분 좋아. 나 개 좋아. 개 신나. 개 신나. 그러면은 신나는 게 2배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 아무리 좋은 개 좋아, 개 신나도 어른들한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꼭 유의하세요. 친구들이 저도 외국에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우리 외국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광팬이더라고요.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많이 나온다고 푹 빠져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에서 남주리가 술을 사 먹는데 정신을 잃을 때까지 왜 먹냐. 즐길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너네는 다 초록색 술만 팔아? 초록색 술이 너네 나라 술이야? 이런 것들 많이 묻더라고요. 저는 소주가 초록색이라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왜 소주 초록색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보는 녹색 창에 도움을 좀 받아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옅은 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하늘빛 소주,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그런 소주가 대세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록 색깔 병에 소주를 담아서 판 시초, 그게 누구냐면 초록 소주예요. 이거 상품명을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초록을 영어로 하시면 돼요. 그 소주. 예. 요게 녹색 소주의 시초인데요. 1994년 두산 주류에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마케팅으로 초록병의 소주를 담기 했어요. 근데 대세인 두꺼비 소주를 제치고 이 초록색 소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게 되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소주들이 초록색 병에 담아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번외로 맥주 왜 갈색인지 아세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또. 근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갈색 용기 자체가요, 자외선을 80% 이상 차단을 해줘서 맛의 변질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인 게. 이건 번외였고요. 자, 우리 메인으로 돌아와서 술. 왜 이렇게 취할 때까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느냐. 소주는요, 이게 초록색 병이 소주거든요. 소주는요,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증류수로 손 안에 들어요. 보드카 제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저같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데이터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병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마신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빼면 한 번 마실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소주를 소비하는지 아시겠죠. 제 주변에도 거의 주량이 소주 2-3병 이상씩은 갑니다. 자, 소주 자체가 왜 초록색 병만 술만 먹어? 네, 소주고요. 가장 저렴해요.
소주 진짜 저렴해요. 편의점에서 한 2,000원대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서민들의 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잘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친한 지인이 굉장한 애주가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술. 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 뒤에 저희 애주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잠깐 나와서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네,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상태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다음에 술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우리 술에 대한 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얘기하려니까 좀 술 맛 착착 붙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리고 깡소주라고 해야 소주만 마시는 거. 그런데 이 깡소주 말고 한국에는 안주 문화도 엄청나요. 대부분 소주는 탕 같은 거랑 같이 드시더라고요. 탕, 국물 요리, 숲 이런 거. 그리고 안주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요즘에는 편의점 가도요. 갖가지 안주가 다 있어요. 그냥 데피기만 하면 되는 거. 전자레인지. 정말 편리한 세상. 옛날에는 번외로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거 믿기 진짜 힘든 얘기예요. 고추장 하나로 술을 드시기도 하고요. 김치 하나를 안주 삼아 술을 드시기도 했대요. 짱이죠. 술을 왜 이렇게 꽐라댈 때까지 먹느냐. 저는 이 이유가 취해도 괜찮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상의 이유 말고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아요. 저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정말 치안 괜찮은 나라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알아서 잘 챙겨줘요. 간혹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여기가 완전 세이프 존은 아니고요. 근데 치안이 정말 잘 돼 있는 나라 중 하나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도 대학생 때는 술이란 거를 좀 마셨습니다. 대학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친해지기 위해서 먹는 술도 있고 그래서 술자리를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술에 취약하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개워내죠. 근데 제가 하고 달려가가지고 입을 막고 모미링 하러 갑니다. 막 가면 친구들 득달같이 달려와요. 왜? 등 두드려 주려고? 아니. 등 안 두드려줘도 나올 건 잘 나와요. 머리 잡아주려고. 이 머리를 안 잡아주면 제가 이렇게 보미팅 할 때 여기 묻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양쪽에서 막 친구들이 잡아줘요. 그 정도로 정이 많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 챙겨줍니다. 한국인 친구 꼭 한 번 더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찍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인데요. 스타벅스,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노트북 두고 지갑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화장실을 갑니다. 한참 동안 안 오죠. 네, 그러다 다시 왔어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노트북하고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랍다. 어떻게 이걸 안 가져가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뭐 이게 놀라워. 당연한 거지. 명동거리에서 벤치 위에 또 백팩을 둡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속에 뭐가 있는지조차 보지 않아요. 그냥 터치 자체를 안 해요. 20분 동안 계속적으로 찍죠. 찍고 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와, 정말 치안 좋은 나라 짱이에요.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얘기하는데 저 약간 기분 좋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저도 해외 출장차 또는 여행차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전에. 그런데 백팩을 메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순진했죠. 백팩을 메고 다녔어요. 어느 나라라고는 저 얘기 안 할게요.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백팩에서 열고 지갑을 통째로 꺼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누가 가방 열려있다고 친구가 얘기해줘서 봤더니 가방 문 열고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PD님하고 우리 1차 갔다가 외국을 갔다가 둘이 마지막 날 마사지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PD님은 촬영하셔야 되는 카메라 통째로 도난을 당하셨고요. 저는 더 황당한 게 제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발찌, 루이비은 발찌. 진짜 비싼. 나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 유유.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얼마나 입이 많이 나와 있었는지 그 위에 묻은 사진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마사지를 하면서 제 몸을 계속 만지니까 액세서리를 풀리는지 어쩌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마사지 받으면 사람이 릴렉싱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하고 나오니까 발찌가 없어졌더라고요. 들어갈 때 있었던 발찌가 샅샅이 뒤졌는데요.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니까 CCTV도 없고. 그런 찝찝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는데요. 창문을 열고 갔단 말이에요. 에어컨디셔너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도에 걸려서 서 있었거든요. 오토바이가 가면서 머리를 탕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쓰고 있던 MLB 모자가 없어졌더라고요. 모자 훔쳐간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제일 황당했던 건 택시에서 제 러기지 하나를 딱 뺐어요. 짐을 하나 내리고 다른 짐 하나를 또 뺐는데 방금 1, 2초 전에 놨던 짐이 사라진 거예요. 주위를 막 둘러봤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 대차게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이거 it's mine이라고 내놓으라고. Hey, it's mine!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더 황당했어요. 나 내 건 줄 알았는데 하고 씩 웃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저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치안이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렇게 안전하고 정이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나서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와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 저 이상 오늘은 제 첫 촬영이었고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저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되는 K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셔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떻게? 댓글. 그러면 제가 그걸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Prescribe and press like, please. Bye!